궁금하지 않습니까? 영화를 보면 말이죠. 악당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복수를 위해 참교육을 하는 주인공들은 범죄 은폐 및 경찰이 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상하죠?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시나요? 그걸 보는 우리도 별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하죠? 심지어 우린 그거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명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9월 9일 충북 청주시 웅암동에서 사체 한 구가 발견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보니까 이제 길 위에 여자가 이제 다 이제 벗겨져 있는 상태로, 사체는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이 사건은 일명 청주 미용강사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미제 사건입니다. 참혹한 모습의 사체로 발견된 피해자는 청주의 한 미용 상사에서 강사로 일했던 당시 나이 22살의 배모 씨였는데요. 사인은 끈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배 씨의 사체에는 특이한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좌측 가슴에 3개의 열창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측 가슴에 치흔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상처는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음부가 이제 잘려나간 거죠. 지금까지 얘기를 토대로 사체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먼저 목에는 사인으로 보이는 사큰이 있고요. 좌측 가슴에는 3개의 절창이, 우측 가슴에는 강하게 물린 듯한 치흔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음부를 원형으로 도려내 어딘가로 가지고 갔다는 거죠. 살인과 무관한 3개의 각기 다른 상처는 다 성적 행동과 관련이 깊은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피해자 사체에서는 정액 및 그 어떤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몸에는 방어원으로 보이는 상처도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사체 주변에는 뒤집혀진 채 벗겨진 바지와 양말, 속옷이 있었고요. 피해자의 하이힐 한쪽은 머리 위쪽에서, 다른 한쪽은 바지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요, 휴대전화는 사건 장소에서 800m 떨어진 모 레스토랑 그 근처 도로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갑은 모 아파트 맨홀 하수구 청소 중에 발견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는 일주일 뒤 사건 장소에서 약 800m 떨어진 곳에서, 그리고 지갑은 2달 뒤 제법 거리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당시 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3%로 거의 만취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술은 누구하고 마신 걸까요? 당일 그녀의 행적을 알아봅시다. 취직하고 얼마 안 돼서 명절 전이었을 거예요. 회식을 한다고 했대요. 사체 발견 전날인 9월 8일, 배 씨는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듯이 보였다고 합니다. 좀 다운된 느낌이랄까요? 안 좋았었어요 그때. 근데 그 안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었거든요. 특별한 사건이 없이 뭔가 스트레스를 받은 배 씨는 폭음으로 이어졌고, 취해가지고 올인원을 입었었는데 옛날에는 올인원이 밑으로다가 후크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못 세우니까 속옷도 혼자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그녀는 자정 무렵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일어났다고 합니다. 딱 내려가면서 눈물이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 눈물까지 보이며 나온 그녀는 2통의 전화를 합니다. 첫 번째 전화는 0시 31분 회식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고향 친구와의 통화였는데요. 사소리가 많이 났거든요. 걷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었고, 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내일이면 집에 간다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나가다 만난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다급하게 끊긴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화는 0시 46분 배 씨 집 근처에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건데요. 일찍 잠들어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 더 괴로워. 혹시나 얘가 뭔가를 나한테 알려주려고 그랬나? 그런데요, 이 두 전화 발신 사이에 배 씨의 특이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기지국 신호로 봤을 때 0시 31분까지 첫 번째 통화를 한 장소에 있던 사람이 약 6분 뒤인 0시 37분 2.5km가 떨어진 집 근처에서 신호가 잡힌 겁니다. 이 말은 술에 만취한 배 씨가 시속 25km의 속도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세계 신기록입니다. 아마 차로 이동한 거겠죠. 그리고 9분 뒤인 0시 46분 친구에게 전화를 했지만 안 받은 거고, 집 근처까지 갔으나 집에 들어간 흔적은 없이 아침에 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그럼 사망 시간은 언제일까요? 위의 음식물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대략 새벽 1~2시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통화 시도를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키포인트들을 짚어봅시다. 먼저 사망 전 행적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회식 자리에서 폭음으로까지 이어진 말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회식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혼자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는 것도 맘에 걸립니다. 그리고요, 전화를 끊으면서까지 누군가의 차에 올라타고 집 근처까지 갔었다. 그 후 대략 1시간 남짓인 새벽 1~2시쯤 사망을 했다. 이 정도가 행적에 대한 주요 포인트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사체 발견 현장에서의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자, 첫째, 알몸으로 길 위에 버려지듯 유기되었다. 둘째, 특정 부위가 훼손되거나 상처가 나 있었다. 셋째, 방어원이 있었다 정도겠죠. 그럼 범인의 모습을 그려봅시다. 범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일단 사체유기 형태로 봤을 때 비면식범의 소형일 것이다 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늘 강조하던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이 경우는 저는 예외라고 생각하지만요. 여하튼, 그리고 두 번째, 성추행 정황은 있으나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성기능 장애나 성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으로 보았고 이상심리 소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이상심리의 소유자라는 프로파일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범인은 나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그 말 이후 진전이 될 게 없습니다. 아, 이상심리 소유자구나 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서 정상심리가 과연 있을까요?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건 과연 정상 범위에 들어가는 건강한 경제 개념과 성 개념일까요? 저는 모든 범죄가 다 이상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길었고요. 각설하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택시 연쇄살인범 안남기까지 갑니다. 안남기 범인설이 대두된 이유는 배 씨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급하게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차를 탔던 정황이 있으니 그때 안남기가 몰던 택시를 탔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포인트도 있죠. 밤늦은 시간에 5~6분 정도의 거리에 택시를 타기 위해 여러분들은 굳이 통화를 하던 전화를 끊는 편인가요? 잠깐만 나 택시 좀 타고 하면서 통화를 유지한 채 택시에 올라타고 아저씨 어디에요? 라고 목적지를 말하고 통화를 이어가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끊었다고 칩시다. 그럼 통화하다 끊긴 그 친구한테 왜 다시 전화를 안 하고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위급한 상황이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최근 통화 목록이 더 빨리 전화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상하죠. 안남기가 범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사건이 있은 뒤 2주 뒤인 9월 23일 피해자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안남기의 강간미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근접성이 있죠.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음부를 도려낸 칼이 예리한 과도 같은 거다. 그리고 안남기도 과도 같은 것을 늘상 갖고 다녔다. 즉 범행 도구가 같다라는 건데요. 예기로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 중에 일본도나 회칼 등을 사용하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대다수가 과도 계열의 부호칼을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범인은 남자인데 안남기도 남자다 라는 느낌인 거죠. 네 번째 이유는 안남기가 성욕은 강한데 성기능은 저하된 인물이다 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성행위를 못하니까 잔혹행위로 표출된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런 인간들한테 성욕을 채울 수 있는 건 성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행까지 저지르는 거죠. 즉 만일 안남기가 진짜 범인이라면 발기부전인 자신의 성욕을 채워주는 행위가 가슴을 무는 것이고 음부를 도려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남기의 다른 범행에도 비슷한 형태의 상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안남기의 범행으로 알려진 3건의 사건보다 이전에 발생했는데 그 3건의 사건보다 더 대담하고 잔혹한 성향을 띱니다. 범행은 처음에 성공한 형태를 되도록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안 잡히는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안남기는 시체를 왜 보자기에 싸고 하천 등에 유기를 했을까요? 이상하죠. 사체 유기 성향도 안남기가 보다도 조심스러운 편입니다. 이 사건과 안남기의 매칭률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네요. 범인은 명분을 찾은 겁니다. 제 생각에 범인은 일단 면식범입니다. 어이없죠. 맨날 영상에서 사체유기 형태에 따른 피해자와 범인의 관계를 그렇게 강조해 놓고 말이죠. 그런데요, 명분이 있을 때는 면식범도 사체유기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가장 흔한 예가 조직을 배신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사체를 아무도 모르게 유기하는 것보다는 사체에 메시지를 남기고 그 사체를 보란듯이 유기를 하죠. 처벌과 경고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체에도 메시지를 남겨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처벌과 소유입니다. 죽음은 나의 처벌이고 가슴의 상처와 음부를 도려낸 것은 성욕의 표현보다는 내 거다
라는 소유욕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기 기준에 자기 명분을 갖고 화가 나서 처벌을 한 사람을 매장하거나 유기라면 분이 더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해놔야 분이 풀리고 범행 당시 범죄자의 심리도 나도 잡혀도 그만이야 라는 마음으로 범행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잡히기 싫죠. 즉 범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다혈질의 성향을 가진 그리고 차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피해자 배씨 상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회식 자리에서 그녀는 분명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화통화를 끊게 한 누군가의 차를 탑니다. 자, 그런데요. 그 회식 자리에서의 스트레스도 먼저 일어난 이유도 그 누군가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날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배씨가 상당히 불편해하는 집착남이 회식 장소 주위에 얼쩡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난 배씨는 포금을 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나와 고향 친구에게 전화를 하며 마음을 달래던 순간 집착남이 다시 앞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잠깐만 하고 전화를 끊고 실갱이를 하던 중 집에만 바래다주고 갈게 라고 하고 그래서 달래듯 동승한 배씨는 유쾌하지 못한 대화를 나누고 집 근처에 내려 이 남자의 존재를 유일하게 아는 친한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려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안 됐고 그때 차에서 내린 집착남이 다시 배씨를 끌고 실갱이를 하다가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이런 관점에서 봐야 좀 더 명확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무시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23년이 지나도록 미제인 사건이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수사 방향은 수사기관에서 선택할 사안이니까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팩맨이었습니다.